이동한 것을 갖고 철새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말해도 좋습니다. 저는 정확한 노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몸이 무거워서 날지도 못하는 기득권 정치인들은 그러면 먹새 정치인입니까? 전 의원이 네. 핑계를 대고 있다 이런 식의 영상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네. 그만큼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비판도 나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정동영 전 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해서 몇 시간 전에 정동영 전 의원을 만나고 왔는데요. 아, 그랬군요. 제 느낌은 참 공격 논리 많이 받으셨는데 얼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아주 그냥 굉장히 문제 없다는 듯이 내세우는구나. 그래서 좀 연구 많이 하고 참 대단하시다. 예.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일단은 철새 정치인이다. 공격받은 거에 대해서 반박이 이렇습니다. 그 지역구를 4번 옮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동한 것만 따지면 철새가 맞지만 나는 항상 이념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위해서 움직여왔다. 네. 그러니까 여야 바꿔가면서 당선되기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자신의 이념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 무조건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날개짓을 해서 날아간 새는 맞는데 그렇죠. 일정한 노선을 갖고 움직였기 때문에 비판 받을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철새란 예. 딱지는 정동영이한테 붙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아까 예. 저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먹새란 얘기, 저건 무슨 얘기인가요? 저는 먹새라는 단어 무슨 뜻으로 썼는지 일단 국어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먹새가 새가 아니고요. 먹는 모습을 뜻하는 말인데 네. 이제 정동영 전 의원의 설명은 결국은 그냥 기득권에 안주해서 먹기만 하면서 머물러 있는 기득권 정치인을 가리켜서 바로 먹새 정치인이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주장을 한 거고요. 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과는 지금 자기가 노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진보로 가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정동영 전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에서 사실 패해서 야권에 많이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고 본인이 또 잘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은 부분도 아닐 텐데 이렇게 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만 제기하고 자신에 대한 반성은 없는 모습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정동영 후보는 지난 2007년 대선 패배 직후에 네. 물론 사과는 했습니다. 다 부족한 저의 탓이었다라고 하면서 당 지도부에 사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돼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목조목 자기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4번의 탈당과 4번의 또 지역구를 옮길 때마다 항상 거창한 명분을 댔습니다. 네. 어떤 이것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이러한 정치에 대해서 균열한 심판을 해야 된다라거나 이러한 어떤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들이 공감하기 많이 어려웠던 것은 바로 그것이 국민 일반의 공감보다는 본인의 어떤 당내에서의 어떤 본인의 입지가 좁아질 때 그리고 공천을 거부당했을 때 탈당하고 지역구를 일방적으로 옮기고 네. 이런 것들이 신뢰를 많이 상실한 그동안의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알쏭달쏭한 이야기들이 또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당장 제가 출마하겠다고 나서니까 어쨌든 여야가 다 긴장하고 그것만으로도 관악을이 갑자기 정치 1번지가 된 느낌이고 또 관악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 분열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비판하고 그러기에 제 입장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걸 떠나서 문재인 대표는 저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선거 운동 기간에 문 대표한테 그때 제가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뭔가 숨겨놓은 카드가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문 대표한테 할 말이 있다. 이게 뭔가요? 오늘 반장들이 저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오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던 기자들이 저 얘기를 듣고는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이에요. 대체 문 대표한테 할 말이 뭐냐? 근데 계속 말을 아끼면서 선거 때 얘기하겠다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저게 뭔지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도 문재인 대표 비판 많이 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이. 예를 들어서 자신은 대선 끝나고 사과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의 경우는 사과하지 않았고 참여정부 때 그때 이제 문재인 대표의 경우는 이제 청와대 수석을 지냈었는데 그때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죽었고 또 일자리도 잃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도 없었다.
그러면서 지금 당을 굉장히 중도 보수화 시켜가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세상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문 대표의 어떤 최근의 또 우클릭 행보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예. 저분이 예전에 장관하실 때 한미 FTA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그 이후에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을 때 난 이거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컸었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장관 시절에는 FTA 찬성을 하다가 네. 결국 또 그 의원 시절로 돌아와서는 또 한미 FTA 반대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정동영 전 의원이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예. 사실 박성훈 논설위원, 저는 네. 정동영 전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전 인수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부분, 만약에 정치 1번지가 된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관악이 그 본인의 과거 대선 주자였던 정동영이 출마함으로써 관악이 조명을 받게 됐다. 예. 그러니까 유권자 여러분들은 뿌듯하게 여기시라 아마 이런 취지 같은데요. 이 관악이 지금 중심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바로 그 친노가 주도하는 이 정당에서 친노가 다 담지 못하는 호남 출신이 많은 그릇을 과연 배신자 소리를 듣는 정동영이 담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때문에 예.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지 본인이 말하자면 관악의 유권자들을 갑자기 종로 1번지, 정치 1번지 종로로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하게 얘기하면 말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치권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 제일 궁금한 것은 당선이 누가 될 거냐 이 부분일 텐데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는 공개된 게 지금 아직까지는 과거 거밖에 없어요. 그죠? 네. 예. 국민신당은 국민모임신당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를 보여드리면 일단 야권 주자가 많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정동영 고문은 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아직 내가 출마 선언 국민 모임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네. 이렇게 밝혔고요. 관악을의 경우는 한 번도 여당 후보에게 내주지 않았기 27년간 내준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선거가 무르익어 갈수록 될 만한 야권 후보한테 표를 관악을 주민들이 몰아줄 것이다. 네. 라고 또 정동영 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보니까 저녁에 여론조사 결과다 해서 막 돌아다니는 자료들이 있던데 거길 보면은 조금 정동영 전 의원이 조금 상승세를 타는 듯한 그런 기류도 네.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새누리당 다 지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야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을 장담하기 어려운 건데 네. 지금 문재인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당권 경쟁을 심하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손을 내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번에 재보선을 앞두고 가장 몸값이 치솟은 분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입니다. 네. 저도 오늘 박지원 의원과 잠시 통화를 해봤는데요. 잘하셨네요. 네. 예. 박지원 의원, 특히나 이제 관악을 경우도 호남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한 1, 2주 전쯤에 박지원 의원에게 좀 도와달라, 재보선 지원해달라. 광주에 가봤더니 광주 시민들이 박 의원 많이 찾더라. 아, 빨리 와서 광주로 와달라. 와달라. 예.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 일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잘 판단해 봅시다. 예. 그러니까 하는 거 보고 이런 뜻인가요? 좀 밀당에 밀고 당기기의 느낌도 있고요. 일단은 그 요청은 잘 알겠으니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문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관악을의 정태호 후보도 직접 박지원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좀 도와달라. 그 SOS 요청이 정말 도와달라는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과연 천정배 전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박지원 의원이 광주로 달려갈지 또 관악으로 달려가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김희철 전 관악구청장 이번에 경선했었죠. 전 의원. 네, 전 네. 의원이죠. 예, 근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지 이 부분이 아마 관심 포인트겠네요. 포인트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김희철 전 의원도 친하신데 정태호 후보 친노인 정태호 후보 돕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라고 하니까 나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예. 라고 말하면서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마음을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희철 전 의원이 이제 정태호 후보와 관악을 후보 경선에서 0.6%포인트를 그래요. 졌거든요. 예. 굉장히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또 움직이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렇군요. 박지원 의원의 몸값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원래 재보선 하면은
여당 심판론, 그리고 정부 심판론이 재보선 논리를 지배하기 마련인데 언제부턴가 이런 상황이 좀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재보선이 어떤 판세로 진행이 됐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거두에서는 한성희 사람은 어디 승리해야 된다. 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이번에도 이 여당 심판론, 정부 심판론 잘 안 먹히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박근혜 정부 이번에 심판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강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 뭐 선거 초반이긴 합니다만 그 당초 재보선하면 그 애초에 그 당시에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상당히 먹혀드는 게 과거의 재보선이었는데 네. 이번 재보선은 지금 그 관심 자체가 초반부터 어떤 정권에 대한 심판보다는 야 대결 양상으로 감으로써 특히 광주 서울이나 지금 서울 관악을의 같은 경우 과연 누가 야권에서 호남 민심을 얻을 것인가가 초점이 됨으로써 어떤 정권 심판론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보다는 과연 그 문재인 대표가 여하의 그 야권 지지층을 끌어내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당내 중진들, 예를 들어 권노갑 고문이라든지 아까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어떤 승패가 상당히 달려있다. 선거 구도가 과거와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실제로 저렇게 아까 양승조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한석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엄살이라고 아까 사회자도 얘기를 하는 네. 모습이 보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엄살을 부리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정말 위기감이 큰 건지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정동영 전 의원 출마가 공식화되기 전만 해도요, 해볼만 하다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정동영 전 의원 이제 출마가 아주 공론화되면서 이때부터는 정말 지금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요, 이번 선거 재밌게 볼 부분은요, 정권 심판론이라는 말을 안 꺼냅니다, 지도부가. 그러네요, 그냥 정말.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다. 네. 계속 이런 캐치프레이즈만 내걸고 있고 정권 심판론 자체로만은 더 이상 어떤 야당 그 대안이 대안주자로서 없다. 예. 대안이 없다라고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야당도 이제는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지 않고요. 아까 박성원 논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지금 야권의 자중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존재감 보여주냐 이게 지금 더 고민인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박성훈 논설위원께 짧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야권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조금 선거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좀 어렵게 된다. 그러면 문재인 체제가 뭐 흔들린다. 흔들리는 건 당연한데 더 지속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일에 이번에 패배하면 특히 한 3군데는 당초에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이 거꾸로 지금 아마 3대1 정도로 오히려 1대3 정도로 패배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네.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문재인 대표는 이런 문 대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라는 당내의 당장 비노 의원들의 강력한 전대 요구에 부닥치게 될 것이고 그러겠네요.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전대를 통해서 어떤 새로 당대표를 뽑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예.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만일에 이 문 대표가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라면 바로 분당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아마 배제할 수 없는 예. 이런 가능성이 자, 있습니다. 그럼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박성원 논설위원 말대로라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선거가 아닐 수 없겠네요. 최소한 2개는 이겨야 예, 네. 2개는 이겨야 그럼 본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정치권의 재보궐 관련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